안녕하세요. 결혼 9년 차 아들 둘의 택배 일을 하는 남편과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꾸준히 일 많이 겪으며 살았던 제가 겪은 최악 중에 최악인 일을 사연으로 올려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택배 배달 일을 시작한 지 7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참 고달픈 일이라고 하죠. 젊은 적 체격이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 워낙 배움이 짧아 사무직을 맡을 수가 없던 탓에 계속해서 몸쓰다가 몸 고장나는 일들을 해왔던 남편인데 택배 일에는 어째 적성에 맞는 건지 오래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는 현재 세후 400 조금 넘는 돈을 벌어오고 있고 저는 직업이 유치원 교사라서 다달이 200 조금 안 되게 벌어오고 있어요. 아들들이라 많이 먹고 찾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다행히 부족한 것 없이 잘 먹고 살만한 정도로 벌고 쓰며 사는 중입니다. 저는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하루봉으로 유치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한 직업이 아니었고 애들이 좋아 시작했던 제 순수한 직업이었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큰 욕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욕심이 없는 편이었는지라 보안직 직원으로 저보다 월급이 살짝 많던 남편이라 겁도 없이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한 거겠죠. 그 당시 결혼하고서도 저희가 적게 벌고 사는 줄은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저 둘이서 살림합쳐 월급이 배가 된 것에 만족을 했는데요. 애를 처음 낳고 나니 이게 참 아찔하더라고요. 이대로 애 때문에 나가는 돈은 더 늘었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고 비전도 없고 저러다 남편이 비정규직이라 잘리면 그 다음은 어찌 생각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뭐 다행히 아들 보고 자식들 보며 가정에 너무나도 충실했던 남편이었는지라 이 사람은 스스로 계속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보안직 직원이라서 밤낮 없이 일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자기 혼자 돈 버는 직업을 찾겠다고 일을 그만두더니 택배 일에 몸이 닳게 하고서는 지금의 월급까지 스스로 끌어모으더라고요. 그걸 바로 옆에서 제가 지켜봤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 고마워 죽겠더라고요. 남편이 고생을 더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장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저 말고도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충분히 치이고 몸 고생할 것을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좋은 아내이고자 노력하며 살았던 저조차 어찌 남편 앞에서 화를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거북스러운 10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저 결혼하던 때에 시부모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고졸인데 대졸 며느리 보는 게 탐탁지 않다면서 아들이 살면서 며느리한테 말로 지거나 기눌려 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해대면서 저한테 별 희한한 걱정을 다 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건 내가 가고 싶은 것이었고 남편이 대학을 가지 않은 건 남편이 단지 대학을 불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무슨 하늘과 땅 사이라도 된다는 식으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함부로 대들고 업신여기는 꼴을 보이기만 하면 내가 너 정말 가만 안 둘 거다. 그거는 각오하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해야 할 거다. 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는 와중에 며느리 기분은 안중에도 없으신 채로 자기 아들이 혹여나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것조차 눈치를 주면서 싫어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이성이 개차반인 분이 아니셨음에도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에도 우리 아들 불러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찾지 말아주세요. 일하느라 힘든 애인데 사돈 때문에 억지로 시간 내서 바빠야 하는 건 내가 보기 싫습니다. 라며 기선제압을 하려는 듯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선 당연히 기분이 나빴고 저희 엄마도 남도 아니고 이제 딸이랑 함께 살 사위를 초대하는 건데 당연히 사위가 바쁘다고 하면 안 부르죠. 그동안 기분 좋게 찾아오길래 바쁜 줄 몰랐었는데 앞으로는 초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불쾌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러자 남편도 나서서 저는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불러주세요. 제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엄마가 걱정하시느라 하시는 소리입니다. 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엄마가 꺼낸 실내를 수습해 보겠다며 말을 꺼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내내 마음속에 꽁해둔 채로
섭섭하다면서 불만을 표출하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치를 때까지 남편한테 그 말을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해가면서 절대로 키 눌려 살지 마라! 라고 주입식 교육을 시킨 바람에 남편이 결국 제 앞에서 어이가 없다며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가 너네 집에서 엄청 무시받는 줄로만 생각하시나 봐. 나보고 가지 마라. 그러고 연락도 마라. 그러고 기눌려 살지도 말라고 한다. 괜히 내가 대학을 못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싶어 미안하네. 장모님께도 미안하고. 라고 말이죠. 대충 남편이 해준 말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저와 저희 친정에 대해서 어떤 우려와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한다거나 연락해서 말을 걸어본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온전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저희 친정에 가는 걸 걱정만 하시는 거였을 뿐이지 절대로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혹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를 나누며 얼굴을 붉힐 일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게 없었으니 무시를 하고자 했고 저는 친정 어머니께도 따로 이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나 추후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을 듣게 되더라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라고 단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흘려들었는데도 정도가 있더라고요. 살면서 어머님 두 분이 서로 만날 일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명절에 시댁에 모이면 시어머니께서는 꼭 자리에도 없는 저희 부모님을 거론하면서 저를 역같이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이제 친정으로 가야 할 때 꼭 가지 마라. 지금 일찍 가봤자 차도 밀리고 너 피곤할 텐데 또 운전해서 언제 가냐. 라면서 지 아들 힘든데 굳이 운전시키지 말고 좀 자게 내버려 두라면서 저희를 못 가게 막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명절에 이 사람도 친정 얼른 가서 좀 쉬어야지. 라면서 제 편을 든든히 들어줬는데 문제는 그런 말만 하면 시어머니는 입이 튀어나와서는 너 거기 가서 휴식이나 제대로 취하냐? 뭐 어디 눈칫밥 먹고 그러는 건 아니지? 함부로 그러기만 하라고 해라.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라면서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를 의심하면서 가만히 안 둘 거냐는 둥 함부로 그러기만 해보라는 둥에 건방진 소리를 해대는데 진짜 저도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 그렇게 못돼 먹으신 분 아니십니다. 말 그렇게 하시면 저는 뭐가 되나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서 눈치 볼 거라 걱정하면서 왜 저는 이 집에서 눈치 보는 걸 걱정 안 해주세요. 저도 부모님의 귀한 자식이에요. 라고 남편이 옆에서 말리건 말건 오늘은 한판 제대로 떠보겠다면서 시어머니께 달려들었는데요. 그러자 뒤에선 시아버지까지 나서선 예, 그냥 무시하고 내내하고 들으면 그만인데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라면서 저를 덩달아 혼내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저는 말리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시댁을 억지로 나왔어요. 만약 남편이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랑 또 한판 떴을지 모릅니다. 시댁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나도 귀한 딸이야. 할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웃겨 죽겠어 정말. 라며 일부러 큰 소리로 시부모를 향해 소리도 질렀었죠. 물론 이렇게 싸우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연락이 와서는 자기 아들 안부 묻고 자기 손주 안부 묻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때문에 저는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면서 넘어갔어야 했지만 말이죠. 친정에 가는 걸 말리는 것 말고도 그 밖에 서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소식이 뜸하다 싶으면 제가 아닌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둘 다 집에 있을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침대에 들어가 잠이 들고도 남았을 밤 12시에 전화가 와서는 걔는 왜 애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니? 왜 어른한테 안부 인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내 아들 안부를 이렇게 오밤중에 걱정이 돼서 들어야 하냐? 어제 꿈자리가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모른다. 며느리는 도대체 왜 그런다냐? 지네 엄마한테도 이런다냐? 아님 나한테만 이런다냐? 라고서 무작정 제 흉을 저희 엄마까지 거론해가면서 속사포처럼 쏟아냈는데 잠들려다가 그 소리를 너무 적나라하게 듣고는 열불뻗쳐 잠이 다 달아나더라고요. 하여튼 진짜 별난 여편나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너무 잘 알았는지라 역정을 쏟아내다가도 그 얼굴에 겨우 화를 참아내곤 했고요.
그리고 이달 초에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이 놀러 오셨어요. 놀러 왔다기보다는 어버이날에 따로 찾아뵙지를 못해서 그 주 주말에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해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으려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 밖에 모시고 나가기도 좀 불안했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랑 제 흉을 번갈아 보는 분인데 솔직히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볍게 고기 하나 구워 먹고서 땡치려고 했어요. 누가 보면 불량 며느리라고 저를 흉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우리 시부모님께 절대 좋은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잘 보일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쯤 집으로 시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 엄마가 집을 찾아오셨어요. 오전에 친구분들이랑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아예 산 아랫집에서 산 전무듬을 사들고는 저랑 놀겠다며 저를 찾으셨는데 저는 저대로 아들 숙제를 봐주느라고 핸드폰을 체크하지도 못했고 남편이 그 사이에 오셔도 된다면서 전화 통화를 끝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엄마가 좀 더 일찍 집에 도착을 하실 거라 시어머니랑 마주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는 동안 차가 막힌 건지 시간이 좀 걸리셨고 그래서 하필 시어머니가 도착하시기 직전에 짠하고 도착하셨는데 뭔 운명의 장난인지 그 후 곧장 시부모님께서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서먹해하고 어색해하던 사이 결국 저희 엄마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으셨는지 전을 싸들고 왔는데 막걸리도 사왔으니 같이 드시라고 말을 하시고는 혼자 그냥 집에 가겠다면서 발길을 돌리려 하셨습니다. 그걸 남편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장모님, 이왕 오셨는데 같이 먹고 가셔야지. 그냥 왜 가려 하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같이 드세요. 고기만 구우면 되는 거라 요리할 손도 필요 없어요. 라며 저희 엄마를 자리에 앉혔고 그렇게 모두가 정말 뜻밖의 다 같이 저희 집안에 모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9살짜리 저희 아들만이 그 와중에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은 본인들도 저희 집에 놀러온 손님인 주제에 저희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너무 불편한다는 듯이 입이 튀어나와서 삐딱대고 앉아있는데 진짜 꼴불견이더라고요. 내 자식이었으면 딱 저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똑바로 앉으라고 매를 들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속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한다며 엄마가 사오신 전 모음에다가 막걸리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고기를 꺼내서는 버너까지 꺼내 불을 켜고 거실에서 고기를 구웠죠. 그런데요, 고기를 먹다 말고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확 땡긴다. 고기 배부르게 먹고 바로 아이스크림 몇 개 좀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그 말에 남편이 사와? 지금? 라고 말을 하자 그래, 니들이 좀 사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니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저는 남편이랑 혹 남편이랑 저희 아들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사돈은 제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할지 취향을 아시겠죠? 나이가 비슷하니까. 난 그 메로나가 좋더라고요. 우리는 메로나로 2개 사다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고기 구워 먹고 있는 저희 엄마랑 저한테 사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뭘 드시고 계신데 장모님께 그런 부탁을 해. 내가 사올게. 하면서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자기가 먼저 일어나면서 지갑을 챙기러 갔고 저는 그 사이 엄마 고기 먹어 이것도 먹어 라면서 엄마의 밥그릇 위에 고기를 얹어주었는데 저희 엄마는 이미 표정이 기분 나빠 얼굴이 화끈거리신지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하셨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자꾸만 제잘거리셨어요. 사오라고 할 수도 있지. 오늘의 불청객이신데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랬다간 기껏 우리 고기까지 다 뺏어 먹을 것 같은데 라면서 하호호 거리면서 시아버지랑 웃으셨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뒤돌아 남편을 째려봤고 남편은 이대로 그냥 자기가 집을 나가도 될까 싶어 앞에서 망설이며 아들 여기서 할머니랑 외할머니 잘 챙겨드리고 있어? 라고 괜히 아들에게 말을 거는데 그 와중에 저희 아들은 또 눈치가 없어서 자기도 따라가겠다면서 아빠 옆으로 쫄래쫄래 따라가더라고요. 결국 한순간에 이 집에는 시부모님과 저희 모녀가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서로의 기분 나쁜 이 감정을 풀어보겠다며 고기 얼른 잡수세요.
식으면 맛이 없어요. 라며 고기를 구웠어요. 그러다 익은 고기를 접시에 덜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야, 너는 네 엄마 고기 한 점 더 먹이려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냐? 우리 쪽으로도 좀 줘야지. 고기 못 먹어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라고 말이죠. 식탁 위에 고기를 놔둔 접시는 딱 하나뿐이었고 그냥 제자리에서 조금만 손을 뻗으면 고기가 잡히는 곳에 앉아 계셔놓고는 제가 고기를 저희 친정엄마한테만 주려 한다면서 또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를 향해서 고기 못 먹은 귀신이 붙었다고 하는데 진짜 심오고 뭐고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엄마한테 시비를 거는 년을 어느 자식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얼굴이 건방져 보이긴 했던지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을 못하고 제 표정을 살피다. 넌 무슨 질문을 할 때 눈을 그따위로 뜨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런 줄 알 것이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는 지금 나한테 이따위 표정을 짓는 거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라면서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저를 향해 혼이라도 내보겠다면서 작정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딸한테 왜 소리를 그따위로 지르고 그럽니까? 시어머니가 뭐 벼슬이야? 대단한 거라 대통령이 하사라도 한 자리예요. 아까부터 진짜 말을 왜 저따위로 하는 거야? 당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라면서 저를 대신해 저희 어머니가 시원하게 시어머니의 개소리가 싹 입다물어지도록 복수의 말들을 뱉어내셨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뭐? 가정교육? 너 지금 우리 돌아가신 엄마를 욕보이는 거야? 나보고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고 한 거야? 라며 삿대질을 하며 두 허리에 팔을 올리고 목에 핏대를 치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한 번도 지질 않고는 그럼 너는 살아있는 나를 욕보인 거야?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가정교육을 운운해? 내가 네 아들 가정교육 못 받았던 소리를 한 번 하기를 했어. 아님 네 아들 앞에서 네 욕을 한 번 하기를 했어. 라면서 화를 내시는데 그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뺨을 한 대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요? 웬만하면 중간에서 감정 컨트롤하며 둘 다 참으시라고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점점 선을 넘더니만 결국 저희 하나뿐인 엄마 뺨을 때리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질주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에 내가 그리 참고 또 참으려 발악을 하고 애썼던 시어머니의 저 감당 안 되는 성질머리를 이번만큼은 불판떼기를 조져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야, 감히 누구 뺨을 때린 거야? 이게 진짜 소고기 먹다 미쳐버렸나? 라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시어머니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 제 쪽으로 당긴 후 곧장 그 뒷덜미를 잡아채 버렸습니다. 가운데 고기상을 두고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뜯어 잡아버리고는 한참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시모가 밑에서 올라오는 고기 타는 연기에 눈을 따가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대요.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눈을 막 비비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당장 그 손에 놓지 못하겠냐면서 제 팔을 옆에서 막 때리는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또 그걸 보고서는 이 영감탱이가 보자보자니까 감히 누구 딸을 때려 라면서 시아버지를 향해 상위에 있던 상추와 몇 안 되는 반찬을 던져대면서 막 시아버지를 해치우고 계셨어요. 저는 오로지 시모한테만 시선이 향해 있었고 조금 더 시모 머리채를 잡고 고기 불판 쪽으로 들이밀었다가 결국 눈도 못 뜬 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봐달라고 때를 쓰는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머리채를 다시 훅 하고 아프단 소리가 나오도록 집어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저를 기습이라도 하려는 듯이 제 뺨을 내리치려다가 급기야 자기 혼자 발이 꼬꾸라져서 등짝이 상위에 넘어질 뻔했는데 이 아줌마가 글쎄 지 머리카락을 버너에서 나오는 불에 닿아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머리카락에서 탄내가 나며 불이 옮겨붙어 버렸다가 그걸 그대로 보고 있던 제가 급한 대로 떨궈져 있던 젖은 상추를 집어들어다가 상추를 붙여대면서 불을 껐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개판이 된 상황이었어요.
시모는 지 머리가 탈 줄 알았는지 여전히 꼴이나 나는 그 머리카락 탄 냄새에 즐겁을 하며 소파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고,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시모 머리에 불 붙인 게 저인 줄 아는 건지 겁을 먹고서는 오금절인다며 다리를 한쪽만 꿇고는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더라고요. 순식간에 시모 머리에 불이 붙었다 꺼지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는 저희 남편과 아들이 아이스크림 왔어요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눈에는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아들은 누구 먼저 아이스크림 고를래요? 라면서 봉지에 든 아이스크림 중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느라 바쁜 눈치였죠. 엄마는 가장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자네 부모님은 이제 집에 가려는 것 같은데 좀 배웅을 해드리지 그래? 라면서 당장에 시부모를 데리고 나가라는 말을 협박같이 꺼냈고, 남편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더 집안이 개판이 될까 싶었는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서 막 집을 나서더라고요. 불났어? 라면서 어디서 탄내가 난다고 하며 설마 우리가 싸우다 물건을 태운 건가 싶어서 그 와중에 집안을 정신없이 두리번거리기도 했고요. 남편이 시부모를 데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밖에서 시어머니는 긴장이 풀렸는지 통곡하는 귀신 곡소리를 내며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인터폰 화면으로 밖을 보니 시모는 그냥 완전 대자로 뻗어서는 억울하다고 분하다며 눈물을 쥐어짜는데 결코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덤벼볼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얼른 가자면서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질질 끌려서는 집 앞에서 사라지셨고요. 그날 저는 아들이 사온 아이스크림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엄마와 빵긋 웃으며 만나게도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시모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을 때 확 다 타버려 대머리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을 괜히 상추를 대가지고서 불을 꺼뒀나 싶어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네요. 뭐 어찌되었던 엄마와 제가 둘이서 힘 좀 써서 시모의 주둥이도 맞고 옆에서 부채질하려는 시부 행동도 단속하면서 싹 다 기선제압을 제대로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어디 한번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와서 나 말고 또 엄한 우리 친정엄마 건드렸다간 제가 연기해불에 아주 눈물 콧물을 쏙 빼놓을 겁니다. 어딜 가든 사돈한테 예의 못 지키고 무례하다 못할 시건방을 떠는 것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 해요. 전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그걸 알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